가야 되고 하니까 UCL도 저희랑 마찬가지로 CGMP 화장품 공장 등록이 돼 있는 그런 데다 보니까 공장 쪽은 뭐 그쪽 가서 보셔도 될 것 같고 해서 저희 쪽은 그 테크노파크가 어떤 데인지 그리고 바이오융합센터가 뭐 하는 데인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리고 밑에 가면 전시장이 제주도 화장품 기업에서 생산된 전시장이 있으니까 그 전시장 물품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테크노파크 홍보 영상 한번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유일하게 남아있을 것, 가지고 있지만 쓰는 법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것, 찾고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 이 물들은 제주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만큼이나 귀한 인재를 찾아냅니다. 선박세상을 제주 안으로 끌어올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을 지식을 쌓아갑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제주 기업에 가장 가까운 친구, 나는 제주 테크노파크입니다. 제주는 천혜의 자연을 가진 귀한 섬입니다. 그 혜택을 온전히 간직해온 제주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을 오롯이 담아 제주 그 너머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다양한 천연 생물 자원의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제주가 뿜어내는 매력을 천연물 화장품, 식품, 물과 음료 산업에 담아냅니다. 제주 자연의 생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고의 신비함을 간직해온 천연의 자연 용암유수, 화산 안반층에 의해 자연 영화되어 안전하고 깨끗한 용암유수는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수자원입니다. 제주의 수자원인 용암유수가 모두에게 이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주 테크노파크가 관리하고 지켜나갑니다. 이처럼 선물로 주어진 자연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보존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사람과 더불어 오래 함께 갈 수 있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의 길을 달리는 차들은 점점 한계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 정비차로 고쳐집니다. 자연에 스며들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기술, 그 기술의 결합업체인 제주 테크노파크가 앞장섭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다름 아닌 제주의 기업들입니다. 좋은 인재를 만나 가지고 있는 기술이 꽃을 피우고 제주 안에서 쌓은 지식이 세계에 통하는 지식전이 됩니다. 그 길을 열어줍니다. 제주 테크노파크의 기업전은 제주를 이해하고 제주의 기업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주를 나누고 제주 기업을 나누고 그래서 가장 정확한 지원과 특화된 해결책을 주고 여러분 곁에 가장 친한 친구처럼 제주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그냥 홍보 영상인데요. 홍보 영상 보셨고 저희 테크노파크는 제주도에서 이제 그 진행을 하게 되는 지역산업 육성 관련해서 저희가 담당을 하는 거는 그 식품 산업과 그리고 화장품 산업 그리고 생물종 다양성이 많은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먹는 물 산업 응용을 거기다가 응용을 한 제주 그 해수 담수화를 이용한 용암해수 물 음료까지 지금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진행해 왔던 게 제주도에 이제 생물종 다양성이 다양하고 그걸 갖고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해서 2005년도부터 제주도의 선도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화장품 산업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화장품 산업이 거의 불모지였는데 그 화장품의 그 성공 요소 그 3대 기본 요소가 뭐냐 하면 자연물, 그러니까 자연과 그리고 물, 그리고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가
제주도에 매칭이 잘 된다 해서 그 화장품 선도 산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화장품 원료 가공센터, 원료까지 만들어서 이제 육지부라든지 해외까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신규 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좀 화장품 원료 센터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센터가 있는데 저희 오늘 방문하신 이 바이오융합센터에 대해서 바이오융합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센터 소개로 하게 된다면 뭐 일반 현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길을 걸어왔냐 하면 그 2003년도에 지역 전략 산업 육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바이오 사이언스 파크 구성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 바이오 융합 센터가 그 설립이 되었는데요. 첫 초에 설립되면서 2005년도에 제주 화장품 공장, 제주도에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화장품 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때 초창기에 선도 사업으로 화장품이라는 것을 한번 시작해 보자. 이제 저게 인건비를 통해서 고부가 가치 산업을 활성시킬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찾다 보니까 이 화장품이 제주도에 가장 알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이 화장품 산업을 한번 육성시켜보자 해서 그때 화장 공장을 최초에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제 바이오융합센터 2호관이라 해서 저쪽 제주대학교 안에 식품이라든지 음료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우리 센터보다 더 좀 큰 제2호관 센터를 또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립을 했고 2009년도에 이제 선도산업 육성사업이라 해서 물산업, 용암해수 관련 산업이 그때부터 초창기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물산업이 활성화시키려면 뭐 음료라든지 그런 물 응용 제품들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료 시설, 음료 공장이 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2호관이 지금 현재 운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화장품 공장도 설립이 됐고 음료 공장도 이렇게 다 설립이 되다 보니까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 그게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품질 관리라든지 제대로 된 관리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매칭 그리고 기업의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품질관리 지원동이라는 걸 바로 옆에 저희가 증축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코라스 인증 시험기관, 국가시험기관이 저희가 또 획득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식품, 음료, 화장품 그 품질 검사를 대행을 해서 검사해서 그 코라스 인증 마크를 부여된 성적서를 배부를 해드리고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해서 검사하는 그런 인증 심사 기관이 저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설립된 화장 공장이 초기에는 제주도에 뭐 화장품 인프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육지부 업체들을 좀 우리 공장을 이렇게 지어놨으니까 제주도에 화장품 산업을 좀 부흥을 시켜줘라 해가지고 좀 글로벌 기업인 코스맥스라고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스맥스에서 오셔가지고 뭐 한 2008년도까지 위탁 공장 운영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화장품 기업이 그때는 거의 하나 두 개밖에 없던 기업들이 2008년도 될 때까지 한 30개 기업으로 또 늘어났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그 콧대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업체인데 그 유기농 화장품을 잘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거기서 와서 또 위탁 운영을 해가지고 그때 되니까 화장품 기업이 한 80개까지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화장품이 돈이 된다라는 걸 제주도 기업들도 많이 아셔가지고 그래서 많이 좀 부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년, 11년까지 콧대가 운영하다가 11년도부터 14년 초까지 스킨큐어 코스메틱이라는 업체에서 또 위탁 운영을 세 번째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는 제주도의 화장품 기업이 한 120개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14년도까지 이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 내 기업이 이제 화장품 제조업체랑 제조 판매업체가 뭐 130개, 140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도내 기업들이 그럼 여기 있는 이 도에서 운영을 하는 이 제주 테크노파크 화장 공장을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운영을 해달라. 그래서 기업 지원을 더 활발하게 해줘라. 일반적인 업체에 위탁을 줘버리면 그쪽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도내 기업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제품을 바로바로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런 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2014년도 3월 달부터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직영 운영을 하게 됐어요. 직영 운영을 하게 돼서 14년도부터 현재 2019년까지 쭉 자가 운영을 하면서 테크노파크는 뭐 직접 우리 제품은 직접 생산을 안 하고요. 제주 도내 기업들, 지금 현재는 제주 판매 기업하고 제조업 기업 총괄해서 한 180개가 넘거든요. 제주도 화장품 기업이 지금도 계속 이제 신규 창업 보육을 통해 가지고 계속 신설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도 2005년도부터 쭉 해가지고 저희 화장 공장이 이제 살아남으려면 CGMP 인증,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시설이 구축이 돼야 된다 해서 처음부터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쭉 계속 3년에 한 번씩 갱신 평가를 받는데 코스맥스에서도 CGMP 인증을 받았고 콧대에서도 CGMP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스킨큐어 코스메틱에서도 CGMP 인증을 동시에 계속 받아오다가 우리가 자가 운영하면서 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사람이 돼 있다고 해서 인원만 맞춰줬다 해서 그 CGMP 인증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15년도에 CGMP 인증도 받았고요. 그리고 국제 화장품 규격 인증이라는 ISO 22716까지 같이 인증을 받아가지고 전국 우리나라의 지자체 중에는 기관에서 받은 CGMP랑 ISO 22716은 제주 테크노파크가 유일하게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2018년도에 그 CGMP 갱신 평가에서도 적합 인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CGMP 공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 시설 및 장비 현황으로 보면 바이오용합센터 지금 현재 오신 분들이 계신 곳이 그 바이오용합센터 1호관인데요. 여기는 이제 공용 연구실도 있고 코라스 실험실도 있고 그리고 화장품 공장과 창업 보육 시설 등이 매칭이 되어 있고요. 저희 2호관에는 음료 공장과 그리고 식품 가공 센터 그쪽 같이 연계되어 있고 창업교육 시설도 식품 제조업 등이 연관된 그런 기업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장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360만 개 정도 생산 가능한 그런 시설인데요. 일단 뭐 보유 장비 같은 거 뭐 아지 믹서, 홈 믹서, 뭐 울트라 믹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81종 정도의 설비들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기초 스킨케어 이쪽만 제품 생산을 하고 있고요. 뭐 색조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 기술력이 아직 모자라다 보니까 제주도에는 색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육지구에서 생산되어진 거를 임가공 형태로 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 그 화장공장 같은 경우 CGMP랑 ISO 22716이 인증이 다 받은 기업이다 보니까 해외 수출할 때 중국 위생허가는 뭐 위생허가를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되지만 뭐 동남아 쪽이라든지 우주 수출할 때는 CGMP 공장에서 생산을 했냐 ISO 22716 인증서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출할 때 통관 절차에서 바이패스 그런 조항이 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뭐 제품을 의뢰하실 때는 그런 CGMP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ISO 22716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의뢰를 하시는 것도 또 그런 공장에서 만들어져야 그 품질 인증이 제대로 될 수 있으니 국가가 지정을 해주는 거니까요. 믿음을 좀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CGMP 공장, 뭐 ISO 227 공장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품질 쪽을 더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원래는 GMP라든지 ISO 227에서도 품질 검사에서 성적서가 똑같이 나오지만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코라스 품질 검사 기관을 통해서 성적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외적인 신뢰도가 더 향상되기 때문에 판매를 하든가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할 때도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준비를 했었고요. 그 제주 생물자원을 활용한 뷰티 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하는데 제주도에 한 1,700여 가지의 생물자원이 있는데 그걸 다 화장품 원료로 가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화장품 원료 센터라는 게 구축이 되면 다양한 종류의 원료들 해외에서 의존하고 있는 그런 원료
수입을 하지 않고 역으로 우리가 더 좋은 원료를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고 그 원료를 갖고 제품화해가지고 고부가 가치의 제품들을 만들어낸다면 그게 더 지역적인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별도로 저희가 2호관에 있는 식품 가공센터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제주에서 생산되어지는 농산물이라든지 한라산 그 고지대 이하에서 그 자생되어지고 있는 그런 식물 자원들을 통해서 원료를 추출하고 농축해서 그런 것들 화장품 원료, 식품 원료, 뭐 기능성 원료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제 저희가 물 운용 산업 아까 용암의 수도 있지만 제주도는 어디 지역을 가더라도 수도꼭지만 틀면 삼다수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기는 합니다. 맞기는 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데는 삼다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물들 이용해서 이제 저희 제주도에서 특색 있게 만드는 게 감귤 음료 같은 거는 그 물을 혼합하지 않고 감귤 자체 착즙을 해가지고 그 즙을 여과해서 그걸 원액 전체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음료들을 만들어서 특색 있게 제품해서 제주도 내에 그 급식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별도로 지금 공급을 하는 데가 제주항공에 보면 그 기내식에 구매를 해야 되는 게 감귤 주스 구매를 해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저희 음료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이 그쪽으로 다 납품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연구실이 있어가지고 화장품도 제주도에 화장품이라든지 식품 기업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연구원들을 다 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 시설을 임대를 해가지고 실험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고요. 코라스 우리 실험실에는 저희 테크노파크의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뭐 중금속 검사라든지 미생물 뭐 그런 검사들을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도내 기업들이 접하기 어려운 그런 품질 관리까지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희 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의 역할은 도내의 신규 기업들이라든지 오래된 기업들을 뭐 R&D라든지 뭐 음료, 화장품 그런 기업들을 육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분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뭐 품질 검사라든지 그런 같이 도움을 줘가지고 제품 생산을 할 수 있게 하고 품질 검사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장비 활용도 하고 또 국가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더 새로운 신사업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컨설팅까지 하는 그런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해서 제주도의 선도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발전을 한다면 매출이 증대가 되고 제주 도민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육성을 해주는 도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테크노파크에서 뭐 각 지역에 있는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제주 테크노파크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기업들을 육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중점 사업 및 뭐 주요 성과라 하는데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입주했다가 성공을 해서 나가는 그런 졸업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평생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했다가 졸업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육지부 경기도 천안에 거기 그 본사가 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위탁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제주도에도 제주지사의 공장을 별도로 차렸어요. 여기서 이제 매출이 육지부에 있을 때는 한 20억 하다가 여기 와서 한 80억, 90억까지 많이 늘어가지고 제주도에 공장까지 있죠. 우리 용암해수센터에 공장 부지를 구매를 해서 공장까지 운영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좀 많이 이제 글로벌하게 많이 컸고요. 보타메디라는 업체도 2007년도에 저희 바이오용합 센터로 입주를 해서 신규 기업이었는데요. 제주 해조류인 감태라는 해조류가 있습니다. 감태에서 시놀이라는 그 원료를 추출해서 숙취해소 음료라든지 화장품 기능성 식품 원료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여기도 이제 글로벌하게 돼가지고 저희 첨단과학 기술단지 내에
자가공장 되게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매출이 꽤 100억대 이상 올라가는 그런 기업으로 많이 컸고요. 그리고 둘의 제주 바이오 센터가 있는데 2010년도에 바이오융합센터 저희 쪽으로 입주를 해가지고 초창기에 시작을 하다가 여기도 이제 강원도에 보면 둘의 원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걸 제주도에서 이제 제주 자연 식물들을 다 응용하면서 원료 공장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제주도의 비자 오일이라든지 동백오일 같은 걸 가공을 하고 제주 천연 추출물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전략 납품하냐 아모레퍼시픽에 전략 납품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여기 가면 이 제주 용암회수센터에 저희 자가공장 여기 설립이 됐는데 가보면 그 아모레퍼시픽 전용 라인 생산 설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원료는 아모레퍼시픽만 전량하고 독점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되게 메리트 있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뭐 생산 음료라든지 그런 거 생산 실적은 이제 뭐 육지구에도 물 산업이 많이 응용되다 보니까 이 어떤 설비를 하나 뭐 몇백을 들여가지고 설비를 운용하다 보면 초창기에는 되게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정체 기간, 좀 하락 기간이 있다가 신규 뭐 제품 개발이 되면 어떤 산업이든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계속 다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쪽도 음료는 이제 초창기에는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좀 하락 추세인데 이 음료 공장을 이제 용암해수 단지에 있는 그 용암 해수를 이용한 지금까지 3다수 썼는데 이제부터는 용암해수로 이용해서 좀 기능성적인 그런 음료, 미네랄 음료로 바꿔보자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면 좀 더 높아질 거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2005년도에 해가지고 했었는데 뭐 15, 16, 17년 해서 꾸준히 올라갔고 뭐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뭐 연 뭐 70만 개 했다가 50만 개 했다가 82만 개 했다가 했는데 뭐 2018년도에는 뭐 공장 가동률이 한 87.6%까지 올라가가지고 충분한 이제 계속 뚜렷한 성장세를 계속 화장품 산업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별도의 저희가 있는 국제 공인 시험 기관인 코라스 운영 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 이제 신설이 돼가지고 평가를 계속 받아가지고 적합 인증을 계속 받고 있고요. 15년도, 16년도, 17년도 해가지고 이제 분석 같은 지원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고 18년도에 한 170건 이상 올라간 걸로 저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원 성과는 잠원의 녹차가루 해가지고 싱가포르에 뭐 16억 2천 정도 수출했고 건풍바이오, 대만이라든지 미국 쪽 그런 쪽으로 계속 수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억대 정도만 이렇게 표기를 했고 그 이하는 별도로 이제 많이들 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코라스가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국인정기구는 이제 국제표준기본법 및 국제기준 등에 따라 시험기관의 시험 장비, 시험 방법, 시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시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이 테크노파가 그걸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숙련도 시험이라든지 어떤 시험을 하는 그런 방법까지 그 품질 기관에 직접 오셔가지고 시험을 1년에 한 번씩 봐요. 그러니까 되게 연구원들이 되게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제품을 맡겼을 때는 그만큼 이제 정확한 분석 데이터가 자료가 뭐 소비자들이라든지 기업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지금 지금 운영을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 이거 하나씩 다 나눠 드릴 건데요. 제주 화장품 인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마크가 있는데 제주도 모양의 코스메틱 서트라는 게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 제주도 현 지사님께서 중국 뭐 출장 중에 화장품 박람회가 있어가지고 잠깐 가셨다가 제주도 화장품이라고 판매되고 있는 걸 목격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갔는데 제주도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짝퉁 제주도를 갖고 중국에서
되게 큰 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제주 것도 아닌데 왜 제주도 화장품이지? 그렇게 느끼셔가지고 정책을 한번 바꿔보자. 제주도 가질 수 있는 게 뭘까 해가지고 딱 들어와서 막 이제 찾아보니까 뭐 송이 화장품 뭐 해가지고 막 아모레퍼시픽 제주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막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정작 제주도에서는 만들지도 않고 제주도의 원료를 뭐 0.몇 %만 사용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주도 이미지 바이럴 마케팅만 막 들고 있다라는 걸 딱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럼 이거 이러다가 제주도 이미지만 팔고 제주도에는 뭐 경제적인 도움이 하나도 없겠다라고 딱 느끼셔가지고 제주 인증 마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제주에서 나오는 원료를 갖고 제주도 화장품 공장에서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 제주산 원료에다가 제주산 원물이 5% 이상 함유된 추출물을 써야 되고 그거를 화장품 제형에는 10% 이상의 제주산 원료를 넣어야 그게 제주 인증 마크 메이드 인 제주 화장품이 할 수 있다라는 걸 2016년 5월에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제주도 조례로 이렇게 딱 잡아놔가지고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그 인증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해서 외부 그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서 된 합격된 그런 기업에게만 제품에게 대해서만 이 마크를 박을 수가 있고 메이드 인 제주 화장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제품들이 이제 밑에 전시장 가면 이제 어떤 제품들이 제주 인증 마크를 받았나 확인도 되실 수 있는데 아모레퍼시픽도 하고 있고 LG생활건강도 하고 있고 대기업에서 한다면 이게 좀 좋은 취지구나라는 것도 좀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주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제 옛날에는 막 제주산 추출물이 0.1%만 들어가 제주산 화장품 무슨 화장품 막 그랬는데 이제는 10% 이상 들어가야 제주 화장품이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2016년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최초고요.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브랜드 대상도 브랜드 그 한국 브랜드 경제 대상의 대상도 수상했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뭐 제주산 원물인지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도 필요하고 그리고 화장품 원료가 제주에서 만들었는지 원물이 5% 이상 함유가 됐는지 화장품 제조 등록은 제주도에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품 생산은 또 제주도에서 했는지 또 부자재에는 이제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LPG 분사제라든지 화장품 제형 안에 파라벤이라든지 플라스틱 비즈 그리고 스크럽제로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비즈 같은 게 들어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 장기 계획으로 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제주의 생물 자원을 운용한 청정 자원 기반 화장품 원료 산업화 지원 센터가 저쪽 서귀포 쪽에 저희가 이제 신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갖고 제주도에서 이제 자생되어지는 식물을 갖고 그걸 이제 자생되어진 식물만 갖고 하다 보면 원료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농가 소득까지 1차 산업부터 그거와 같이 5차, 6차, 7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산업까지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농사도 짓고 거기서 수익된 거 농부가 돈도 벌고 그걸 갖고 화장품 원료 공장에서 원료를 가공을 하면 그 원료 업체로 돈을 벌고 원료 업체에서 화장품 업체로 가면 화장품 공장, 그 화장품 제조 판매 업체로 돈을 벌고 그걸 소비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단일화된 시스템, 신규 산업을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직접적으로 운영이 시작될 거니까 그때도 관심 있게 제주도 화장품이 어떤지 한번 관심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해서 저희 센터가 하는 일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요. 저쪽 불 좀 켜주세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UCL로 이동해야 될 시간이 몇 분이시죠? 지금 바로 출발을 하셔야 되나요?